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 주말 날씨는 추웠지만 월드컵 우리 선수들 경기 보면서 응원하시느라 뜨거운 시간 보내셨을 텐데요.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40개 경기를 대상으로 관중석의 응원 열기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각 경기에서 발생한 소음을 측정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의 조별리그 첫 경기였죠. 우루과이전이 관중들의 응원이 가장 열정적이었던 경기로 기록이 됐습니다. 우루과이전에서 관중석 응원 소리가요 131데시벨로 측정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락 콘서트장 수준의 소리 크기와 다름이 없다고 하네요. 이게 아마 우리 월드컵 공식 구호죠. 짝짝 짝짝짝 대한민국의 위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타르까지 안 가더라도요 3차전 내내 집에서 응원하다가 목이 쉬었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열정적인 응원도 좋은데요. 한편에서는 이러한 소리들 요즘에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이 되기도 한다네요. 내일 브라질과의 16강전 우리 시각으로 새벽 4시죠. 새벽에 경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웃에 노약자분들이 계시는 경우라면요. 서로 주의하면서 태극전사들의 승리를 응원하는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집에서 어린 아이가 있어서 조용히 응원했는데 그것도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12월 5일 월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공식 채널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죠. 속담 퀴즈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속담 속에 담긴 삶의 지혜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이죠.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올겨울 들어 첫눈이 내린 지역이 많았죠. 일부 산간지방을 제외하면 양이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도 좀 애매해서 못 보고 지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첫눈 아니다라고 아쉬움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주말에 일부 지역에 또 눈이 내렸습니다. 잠시 쌓인 곳도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 절기상 대설이 있습니다. 이 즈음에 눈이 많이 오면 다음 해에 풍년이 들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다고 하죠. 자, 올겨울 아직 눈을 못 봐서 서운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눈에 대한 속담 퀴즈 준비했습니다. 바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리링. 눈이 많이 내리면 오늘의 정답인 이것을 덮어서 보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추위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여줄 수 있다는 의미의 속담인데요. 바로 드립니다. 눈은 이것의 이불이다. 눈은 이것의 이불이다. 무엇의 이불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보리, 2번 염소. 오늘의 속담 퀴즈, 눈은 이것의 이불이다. 다음 중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보리, 2번 염소.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 제공 웨이빙 혼합 잡곡 세트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모바일 커피 쿠폰 2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전하는 시간,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농가에서 관심 가질 만한 새로운 농업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겨울철에 아무래도 감귤 맛있잖아요. 많이 먹게 되는데요. 주스 같은 가공용으로도 소비가 많이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가공하고 남은 껍질과 부산물을 처리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감귤은 노지에서 한 해 45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요. 이 중 약 9만 톤가량이 주스 등 가공용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약 5만 톤 내외의 부산물인 감귤박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감귤박의 처리 비용이 연간 12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는 감귤박을 이용해 버섯을 키울 수 있는 배지의 원료로 활용할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는데요. 감귤박은 가공 과정에서
즙을 짠 뒤 그대로 배출하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85% 정도로 높고 수소이온 농도도 낮아 활용도가 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페틴 등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감귤박을 첨가한 버섯배지의 균사 배양과 수량 특성 등이 안정적임을 밝히고 감귤박을 버섯 배지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향후 현장 실증 연구 등을 통해서 제주 지역의 다양한 버섯으로 연구 대상을 확대하고 감귤박에 포함된 기능성 성분이 버섯 자실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검토해 기능성 버섯 재배도 활용 가능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어요. 이번 주 농업 기상 전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은 24절기 중 21번째 절기인 1년 중 가장 많은 눈이 내린다는 대설인데요. 다행인지 아쉬움일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큰 눈 소식은 없습니다. 이번 주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내일은 중부 지역 등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기온이 낮아서 매우 춥겠는데요. 네. 수요일부터는 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이 아침은 영하 7도에서 6도, 낮 기온은 영하 1도에서 13도로 지난주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기온이 낮아져 야외에서 농작업을 하실 때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옷을 따뜻하게 입고 작업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농작업 그리고 농사 정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겨울철에 쓰지 않는 농기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네. 농기계를 오랫동안 사용하려면 기계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겨울철의 보관과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농기계의 회전 부위나 절단 부위, 체인, 벨트 등에 낀 잡초나 볏짚 등은 지가 배선을 갉아 농기계를 고장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볼트, 너트 등의 잠긴 상태를 잘 확인하시고 클러치, 레버, 벨트 등은 풀어서 보관해야 합니다. 녹슬거나 부식이 잘 되는 부위는 오일, 그리스 등을 발라주고 냉각수는 얼지 않도록 라디에이터에 부동액을 섞은 후에 규정량에 맞춰 넣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냉각수를 빼서 보관할 때는 라디에이터에 냉각수가 없음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 놓아야 안전하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 시설 하우스에서 감자 재배하잖아요.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전북, 김제, 부안, 경남, 밀양 등에서 감자를 시설하우스에서 겨울 재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시설 재배 감자는 씨감자가 휴면 상태에 있으면 감자의 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휴면을 타파해 주셔야 합니다. 이기작 재배 품종들은 대략 50 내지 70일가량의 휴면 기간을 가지는 품종들인데요. 대지, 추백, 추동, 추강, 추영, 고운, 제서, 세봉 등의 품종이 있습니다. 휴면 상태를 알아보는 방법은 시감자를 심기 전에 18도에서 25도의 실온에서 1 내지 2주 정도 두어 싹이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 봄감자의 보급종 종자 시도 단위 신청 기간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역에 맞는 우량 품종을 확보하시려면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토마토라든지 딸기 등 시설 채소는 어떤 관리가 필요합니까? 토마토는 일조가 부족하거나 저온 또는 가습한 상태가 되면 잎과 줄기가 가늘어지고 동화 성분이 부족해져서 착과율이 감소하거나 과실비대와 착색이 늦어지고 네. 곰팡이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는 정식 밀도를 잘 조절하고 노화된 잎과 감염된 잎을 제거해 주시고 착과수도 잘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딸기는 일조 부족으로 광합성이 저해되거나 낮은 지온에 의해 양분 흡수가 불량하게 되면 생육이 부진해지고 착과불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환기를 잘 시켜주고 야간에는 보안관리를 통해 저온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 내에 과도한 습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오전에 관수를 해주셔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복숭아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언 피해가 좀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지면과 가까운 원줄기는 온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언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철에는 80 내지 100cm 부위까지 볏짚이나 부지포를 이용해서 피복을 해주면 좋은데요. 어린 나무에서는 주간부에 백색 페인트를 발라주면 되고요. 겨울철에 상습적으로 엄피해를 받는 지역에는 방풍림이나 방풍망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간부에 엄피해를 심하게 받은 나무는 빠른 시간 내에 수피가 터진 부분을 노끈이나 고무 밴드로 묶어 건조하게 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또 엄피해를 받은 나무는 전정을 강하게 해서 결실량을 줄여주고 봄철에 건조할 때는 관수 관리도 잘해서 수세가 잘 회복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네. 그 겨울철에 사료 작물은 어떤 관리가 중요한가요? 논에 재배하는 이탈리안 나이그라스나 호밀은 겨울에 눈이나 비가 오면 논에 물이 잘 빠지지 않아 과한 습기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배수로를 잘 정비하여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이탈리안 나이그라스의 경우 뿌리가 땅속에 깊이 내려가지 않고 흙 표면에 넓게 퍼져서 자라기 때문에 반드시 눌러주기를 해줘야 생산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트랙터에 롤러를 붙여서 눌러주기 작업을 하시면 작업 효율과 효과가 좋기 때문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축구 보셨어요? 봤지요. 와, 저도 정말 너무너무 기뻤는데 극적으로 네. 이제 우리 대표팀이 16강에 합류를 했고 내일 새벽에 브라질과 운명의 16강전 치릅니다. 네, 끝날 때까지 정말 너무 심장이 아팠는데요. 맞아요. 네, 지난 토요일 0시였죠. 그때 치러졌던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예선 포르투갈과의 최종 라운드에서 우리 대표팀은 전반 5분 만에 선취골을 내줬습니다만 전반 27분 이 코너킥 상황에서 김영권 선수의 멋진 동점골이 터졌고요.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역습 상황에서 한국 축구 에이스 손흥민 선수가 그야말로 손흥민다운 폭풍 질주 드리블로 문전을 파고들었고요. 수비 6명을 달고 다니면서도 엄청난 스피드로 쫓아온 황희찬 선수에게 침투 패스를 찔러줬고 부상으로 이번 월드컵에 처음으로 투입됐던 황희찬 선수는 침착하게 이 포르투갈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가 거기서 끝은 아니었는데요. 함께 진행되던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에서 우루과이가 한 골만 더 넣어도 우리의 16강 진출이 좌절될 상황이었는데 후반 추가 시간 8분간 이 가나가 우루과이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면서 결국 우리 대표팀이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4시 우리 대표팀은 세계 랭킹 1위 영원한 우승 후보 브라질과 8강 진출을 놓고 다툽니다. 네, 어제 우리 대표팀이 마지막 훈련을 치렀는데요. 언론은 조별리그 때 훈련장에는 긴장감이 흘렀다면 이제는 이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한 표정이었다고 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진짜 우리 선수들 이제는 정말로 부담 없이 경기를 좀 즐기면서 잘 네네.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이 16강 여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네, 16강의 첫 경기가 아르헨티나와 호주의 경기였는데요. 아시아에서 이번에 3팀이나 16강에 진출을 했는데 이 첫 주자였던 호주는 안타깝게 아르헨티나에 패배를 했습니다. 특히 메시 선수는 이 수비수 3명을 앞두고 골문 구석으로 정확하게 공을 차서 득점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메시 선수는 월드컵 통산 9골로 아르헨티나에서는 이 전설 마라도나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이어진 경기에서는 네덜란드가 미국을 꺾고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3대1 승리였는데요. 이로써 8강전의 경기는 아르헨티나 대 네덜란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0시에는 프랑스 대 폴란드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 프랑스가 폴란드를 3대1로 꺾고 8강에 올랐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은바페 선수가 만 24세 이전에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진 잉글랜드와 세네갈의 경기에서는 3대 0으로 잉글랜드가 승리를 했는데요. 이로써 또 다른 8강전에서는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맞붙게 됐습니다. 야, 이 매치도 정말 좀 많은 기대가 되는 그런 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사회면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추가 업무 개시 명령 준비를 지시했다고요? 네, 화물연대 운송본부가 오늘로 12일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 화물연대와 정부 사이의 타협점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소집해서요. 이 화물연대 운송 거부뿐 아니라 이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행위는 모두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며 이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이 정유와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에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즉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했고요. 그리고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예고된 이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정치파업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비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은 불법 폭력 파업이라면서 정부의 강경 대응을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민주당은 국가기관이 나서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이 정부가 대화와 타협 없이 공권력만 휘두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화물연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 정부의 강경 대응 방안이 발표가 되자 화물연대는 주요 임원들이 모여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강경 대응은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더 완강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러면서 이 국제노동기구 ILO의 적극적인 개입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ILO는 최근 이 정부의 협약 준수를 당부하는 메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ILO로부터 메일이 온 것은 맞지만 이 단순한 상황 파악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화물연대는 추가로 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아달라는 요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됐습니다. 네,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토요일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이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청와대에서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당시 회의를 주재한 사람이 바로 서훈 전 실장이었는데 검찰은 서훈 전 실장이 이대준 씨의 월북을 자진 월북으로 규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자료를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반면 이 서훈 전 실장은 이 섣불리 자진 월북으로 규정한 것도 아니고 또 당시 상황 판단을 위한 회의가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양측의 첨예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이 구속영장 심사가 10시간이나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길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요. 이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 이 서훈 전 실장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네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지 하루 만인 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 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이자 전략가, 협상가라고 평가했고요. 미국과 긴밀한 공조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기를 넘고 이 평화올림픽과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북 간에도 또 한미 간에도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힘들다면서 이 서훈 같은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깝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런 수사와 구속이 이뤄지면 어떤 전문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서겠는가라며 모두 입을 닫고 몸을 사릴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이태원 참사 직후에 유족들에게 고인의 마약 관련 부검을 제안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군요.
네, MBC는 12구 참사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0월 30일 실행자의 시신이 옮겨진 광주의 한 장례식장에 한 검사가 찾아와서 유족들에게 부검 의향을 물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부검이 아니라 마약 검사 얘기를 꺼냈다고 하는데요. 이 마약 관련해서 소문이 있는데 부검을 해보시지 않겠냐라는 제안이었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비명에 간 고인이 마약 범죄자 의심까지 받아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졌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광주지검 관계자는 이 마약 범죄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언급했을 뿐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만 이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이 마약 관련 부검 제안을 받았다는 유족들이 복수로 존재한다고 MBC는 보도했습니다. 다만 광주지검을 제외한 이 다른 검찰청이나 경찰서들은 마약 언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 대검찰청도 유족 의견을 존중해서 부검을 하라고 했을 뿐 마약 관련 지침을 내린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스쿨존에서 만취 차량에 초등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 스쿨존 사고가 또 벌어졌는데요. 이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하교하던 초등학생이 만취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30대 남성이 지난 금요일 오후 5시 이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이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를 차량으로 치었는데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 이 초등학교 후문 앞 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고 가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 학부모들이 이 초등학교 바로 앞인데도 이 신호등이나 인도가 없어서 평소 사고 위험이 컸다라고 호소한 곳이었습니다.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을 우선 설치하고 또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2020년부터 시행이 됐지만 지난해까지 관련 교통사고로만 5명이 숨진 상황인데요. 특히 지난 2020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중 40% 가까이가 이 횡단보도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정부는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 그리고 신호등을 설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아직 완료가 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네. 만취한 주한 미군 병사가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지난달 27일 새벽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이 외국인 승객을 태운 58살 택시기사 김모 씨가 이 승객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외국인 승객은 주행 중일 때부터 뒷좌석 문을 자꾸 갑자기 열었다라고 하고요. 이 때문에 택시를 4번이나 세우는 우여곡절 끝에 이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신용카드로 택시비 결제가 안 되자 그 인근의 편의점 현금 인출기까지 기사분이 함께 갔는데 그런데 이 승객이 갑자기 택시기사분께 주먹을 휘두른 겁니다. 이 택시기사 김모 씨는 이 경찰 신고 전까지 얼굴 부위를 10여 차례 맞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승객이 성남비행장 주한미군 소속의 병사였습니다. 하지만 소파협정으로 경찰 조사는 이 미국 측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수사에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 폭행 혐의로 입건한 이 승객에 대한 소환 조사 날짜를 미국 측과 조율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6,564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6천여 명 정도 줄었고요. 또 일주일 전과 비교해보면 446명 줄면서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입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60명으로 전날보다 18명이 늘었는데요. 위중증 환자는 지난달 19일부터 2주 넘게 400명대에서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60명이 나와서 이 직전일보다 12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전시에서 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이 실내 마스크 의무 자체 해제를 예고를 했습니다.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이 중대본 결정을 통해서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이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이 중대본 조치 계획에 함께하도록 이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 특히 환기를 자주 하지 않는 겨울철에는 가스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가스 사용 전에 가스가 새지 않았는지 냄새를 잘 맡아보고 사용 후에는 점막 코크와 중간 밸브가 제대로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불을 켰을 때 불꽃은 연소가 잘 되고 있는 파란색인지 확인하고 완전 연소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새어나오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데요. 방석이나 빗자루 등을 이용해 가라앉아 있는 LP가스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재해 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자, 이번 시간은 마케팅 브리핑 시간입니다. 빅데이터 전문 업체 마이테이스티의 민지영 대표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지난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그죠? 새벽이었죠.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극적인 역전승으로 16강 이뤄냈는데요. 한 가지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전반을 못 봤습니다. 아니, 왜 그 중요한 경기를 못 보신 거죠? 잤어요. 왜 이렇게 늦게? 아니, 제가 한 10시까지 버텼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새벽 근무를 하잖아요. 네네. 와, 도저히 제 눈꺼풀이 월드컵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네. 예. 그래도 후반전에 깼어요. 아유, 역사적인 장면 봤습니다. 네네. 그랬으면 뭐 다 보신 겁니다. 예. 오늘은 이제 때가 때이니만큼 월드컵과 관련된 다양한 마케팅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워낙 월드컵은 올림픽 그리고 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와 같이 3대 메가 스포츠 이벤트입니다. 네. 그래서 마케팅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관심이 굉장히 큰데요. 특히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 엔데믹 이후에 첫 번째 큰 이벤트라서 더욱 기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국내는 사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초반에는 조금 낮았습니다. 아무래도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분위기도 좀 많이 가라앉았고요. 거리 응원도 축소되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래서인지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2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기대가 예전에 비해 낮다라는 응답이 57%나 되었었고요. 경기를 시청하겠다는 응답도 64%에 불과했습니다만 또 조별리그를 거치면서 또 우리 선수들과 팀을 응원하겠다는 또 의견이 또 지배적이었고 16강 진출까지 확정이 되면서 관심이 또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제 또 역사적인 16강 진출을 이뤄냈기 때문에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이제 월드컵 맞아서 어떤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까? 네, 우선은 최근에는 많이 하지 않는 광고이긴 합니다. 그 TV 광고를 가장 또 집중을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경기를 TV 화면으로 전 세계 인구가 시청을 하기 때문에 경기장 자체가 네. 가장 중요한 광고판이 되겠고요. 이 때문에 그 피파의 후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식적인 또 마케팅 권한을 얻기 위해서 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입니다. 또 공식 스폰서가 되면 뭐 로고의 노출은 물론이고 또 월드컵을 활용한 자사의 광고나 캠페인이 가능하고요.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로고의 노출이나 월드컵과 관련된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또 그 제재를 하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국내 자동차 회사인 H사도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이 돼서요. 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캠페인과 축구를 연결했습니다. 또 캠페인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11명으로 팀을 만들어서 캠페인 활동을 하는데요. 뭐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또 최신 기술을 활용한 로봇까지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팀원들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멤버 중에 하나인 BTS가 공식 캠페인송도 만들고 또 스폰서 비용의 1%를 기부하기도 하고요. 또 이번 월드컵에 지원되는 공식 차량의 50%를 친환경 차로 제공을 하면서 또 관심을 받기도 했고
이렇게 그 캠페인의 홍보를 위해서 쇼폼으로 콘텐츠 챌린지를 했는데 뭐 무려 100억 뷰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역시 이 홍보 효과가 측정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스포츠 브랜드들도 이제 월드컵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인데요. 이 스포츠 브랜드들은 정말 사활을 걸 것 같습니다. 어떤 마케팅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은 각국의 그 국가대표 유니폼을 공식 제작하는 대표적인 두 브랜드의 경쟁이 항상 주목을 받고 그렇죠. 네, 비교 대상입니다. 특히 또 어느 나라가 우리 브랜드가 후원하고 있는 나라가 좀 더 많은 경기를 하느냐. 그렇죠. 이게 유니폼에 새겨진 그 로고의 노출도를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맞아요. 사실은 이 대표적인 두 브랜드 중에 그 월드컵 공인구를 제작하는 A사만 공식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오히려 경쟁 브랜드가 어떻게 하는지도 역으로 관심을 받는다고는 합니다. 네. 네, 먼저 A사는 뭐 당연하겠지만 월드컵 시즌에 맞춰서 축구용품 또 신상품들을 출시를 하는데요. 후원하고 있는 이 각국의 대표 선수들을 뭐 모델로 활용하는 거 뭐 당연하고요. 이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하는 뭐 여행이다라는 주제로 손흥민 선수, 뭐 리오넬 메시 등등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하면서 광고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이 카타르로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조별 예선을 함께 관람하는 행사를 개최해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그 중동으로 여행하는 기분을 낼 수 있게 공항 출국장 컨셉으로 이 행사장을 꾸며서 반응도 좋았고요. 뭐 드레스 코드를 근데 A사의 제품으로만 한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제품을 구매했다. 네, 이런 이야기들도 있긴 했습니다. 기분 내려면 사야죠. 그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공식 후원사가 굉장한 장점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공식 후원사가 아닌 스포츠 브랜드들도 뭔가 마케팅을 해야 될 텐데요. 네, 맞습니다. 많은 스포츠 브랜드들이 월드컵 에디션을 출시를 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블랙과 레드 그리고 표범 무늬와 같이 국가대표 대표팀들을 상징하는 컬러와 무늬로 에디션을 판매를 했는데요. 또 경기 응원을 위해서 빠질 수 없는 맥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네, 월드컵 기간 동안 그 팝업 스토어와 함께 펍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브랜드의 축구 용품을 직접 보고 착용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중요한 무료로 맥주를 마시면서 경기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예요, 어디? 네, 성수동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 좀 머네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경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조별 예선 전체를 다 이 펍에서 볼 수가 있어서 큰 화면으로 즐길 수 있었다고 하고요. 또 각종 전시회도 이제 열렸는데 축구 팬으로 잘 알려진 그 방송인 파비앙 씨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대표의 유니폼들을 또 전시하면서 대한민국 월드컵의 역사를 보여주기도 했다고 하고요. 축구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네, 또 호텔 스위트룸을 축구용품으로 꾸민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공식 유니폼을 만드는 N사는 그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국가대표 유니폼을 공개를 하면서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이제 그동안 N사가 제작했던 역대 국가대표 유니폼들을 또 모두 볼 수 있는 전시회였는데 여기서도 역시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을 입어보고 촬영도 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또 선수용 유니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용품과 다르게 꽤 타이트해서 입고 응원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후기들도 있더라고요. 왜죠?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맥주랑 치킨과 함께 하기에는 조금 끼는 게 아닐까요? 저도 절대 안 되겠습니다. 가끔 제가 제 몸매를 보면 ET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는 다 가늘고 그쪽만 뻘록. 자, 이번에는 응원하는 국민들을 위한 마케팅 활동도 알아보겠습니다. 유통가에서는 대한민국의 선전을 위해서 특별한 패키지를 만들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뭐 월드컵 특수를 기대했는데요. 추운 겨울이라서 실내에서 또 집에서 월드컵을 즐길 것이다라는 예상으로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먹거리에 주목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루과이와 1차전 당일날 맥주와 또 관련된 안주 판매가 전일 대비 130%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뭐 월드컵이 아니라 치킨컵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킨의 인기가 굉장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치킨 브랜드에서는 경기가 끝나고 치킨이 도착할 수가 있으니까 방문 포장을 해달라라는 메시지까지 내세우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뭐 마트에서는 맥주 한 캔에 1,000원 행사를 하기도 하고요. 편의점에서도 뭐 경기 당일에 3시간 전부터 1시간 전까지 2시간 정도의 매출이 기존 대비 70% 이상이나 증가를 해서 뭐 각종 안주들과 함께 뭐 패키지도 만들었는데요.
또 16강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 온라인 스토어에서 최저가로 16감귤이라는 네, 패키지도 인기를 좀 끌었습니다. 재미난 마케팅이네요. 16감귤. 네, 그래서 귤이 도착한 날이 마침 3차전 경기일이라서 네, 16강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샀다가 또 기적을 함께한 것 같다. 뭐 이런 후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이름 하나 그죠? 마케팅 포인트로 썼을 뿐인데 전량이 품절이 됐다고요? 네네. 야, 이런 게 이제 마케팅의 힘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10대와 20대들 월드컵을 맞아서 국가대표와 사진을 찍어서 남겨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합성하는 방식이겠죠? 네네, 맞습니다. 네. 최근 몇 년 동안 그 젊은 세대 사이에서 즉석 사진을 찍는 것이 하나의 또 놀이이자 또 일상이 됐는데요. 저희에게는 스티커 사진이 좀 더 익숙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라고요? 아닌가요? 예, 저 익숙해요. 네. 익숙하신가요? 참 많이 찍었죠. 이제 지금 아내인 여자친구와 함께. 네. 맞습니다. 한 번째는 2,000원이었나? 그랬던. 네, 지금은 맞아요.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한 4,000원에서 7,000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7,000원. 네. 물가가 무섭습니다. 이런 그 포토부스가 축제나 또 행사에서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올해 처음 이렇게 프레임 자체에 미리 찍어둔 아이돌이나 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합성한 프레임이 출시가 되면서 이제 친구들과 뭐 놀다가 우리 사진을 찍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과 함께 찍기 위해서 이 포토부스를 찾아가는데요. 이걸 응용해서 한 업체에서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찍을 수 있는 프레임을 출시를 했는데 네. 평소에는 뭐 여성분들이 많이 찾는 포토부스였지만 뭐 축구를 즐겨보는 남성들까지 찾아와서 촬영을 할 정도로 인기였다고 합니다. 이야. 역시 가나전 이후에는 벤투 감독님과 찍는 사람들이 오히려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제 경기 관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선수들의 별명을 만들고 경기 영상으로 각종 콘텐츠들도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가나전에서 주심에게도 항의를 하다가 퇴장당한 벤투 감독을 아버지와 합성해서 벤버지라고 부른다든지 또 3차전에서 어시스트를 해준 호날두 선수에게 명예 한국인으로 임명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등등 그 온라인에서도 많은 그 밈이나 뭐 그런 것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호날두 얘기 잠깐 드리면 이제 호날두가 예전에 노쇼 논란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날강도 더하기 호날두에서 날강두였다가 네. 이번에 한반두가 된 네, 거죠. 한반두가 됐죠. 재밌네요. 네. 맞습니다. 벌써 이용자가 직접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온라인에 있는 그 백과도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국적을 막 한국인 예. 대한민국으로 수정하는 네, 그런 패러디들도 있고요. 네, 재밌네요. 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황희찬 선수가 또 재출연하기를 바라면서 또 이 선수들이 어떤 광고를 했으면 좋겠는지 그 관람객들이 직접 기획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지난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비사의 치킨을 좋아한다라고 어떤 인터뷰했던 황대현 선수에게 이 브랜드가 치킨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라고 하니까 3일 동안 해당 브랜드 매출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그 소비자들이 패러디를 통해서 이제 광고를 기획하는 브랜드에게도 또 영감을 주고 있으니까 월드컵 이후 이렇게 흐름에 잘 편승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내일 16강인데 어게인 2002 온라인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역대급 조용한 월드컵으로 시작이 됐는데 역시 우리나라 힘으로 16강전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응원을 할 계획이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실내에서 응원을 하겠다 아니면은 내일 반차를 쓰겠다. 그렇죠. 네, 이런 시간대가. 의견도 있고요. 뭐 진다고 실망하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또 16강전이 열리는 974 스타디움이 조규성, 손흥민, 김민재 선수의 등번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의미를 좀 부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네, 아무래도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브리핑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속담 퀴즈 눈은 이것의 이불이다였는데요. 정답은 1번 보리였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눈이 보리를 덮어서 보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얼거나 하는 피해가 적어서 보리 풍년이 든다는 의미였습니다. 자, 오늘도 정답 보내주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3541번님 정답 보리밭에 하얗게 덮인 눈을 상상하니 마음이 포근해지는 겨울 아침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5974번님 퀴즈 정답은 보리입니다. 어릴 적 눈 내리는 날 보리밭에서 술래잡기 하면서 놀던 생각이 생생하게 납니다. 겨울철 보리밭을 밟아주는 곳이 좋다고 해서 어른들도 오히려 좋아하셨어요 라고 또 추억 얘기해 주셨네요. 5988번님 정답은 보리입니다.
지금 한라산 등산하려고 아들, 딸, 가족 모두 관음사 방향으로 택시 타고 가는 중입니다. 기사님께서도 제가 즐겨 듣는 오늘 아침 1라디오 들으시네요. 태극전사대 8강 가자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고수한 웰빙 혼합 작곡 세트는 5974번님께 향기 넣은 모바일 커피 쿠폰 5988번님과 3541번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3에서 5도 정도 낮은 영하 12도에서 2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출근길에 따뜻하게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심한가 봐. 그러게 말이야. 목도 칼칼하고 하늘도 뿌옇던데 지금 우리가 있는 지하철역 공기질은 괜찮을까? 그러게. 지금 바로 실내 공기질 관리 종합 정보망에서 지하 역사